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은숙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64만 구민의 행복 증진 및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검암 검서 동장입니다. 김형자 연희동장입니다. 김난영 청라 1동장입니다. 김남효 청라 2동장입니다. 고은선 청라 3동장입니다. 송문선 가정 1동장입니다. 김지연 가정 2동장입니다. 이명숙 가정 3동장입니다. 김재규 신현 원창 동장입니다. 성윤주 성남 1동장입니다. 윤경태 성남 2동장입니다. 홍나경 성남 3동장은 기존 계획된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서주현 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미진 가자 1동장입니다. 박송배 가자 2동장입니다. 김성주 가자 3동장입니다. 고강득 가자 4동장입니다. 김명진 검단 동장입니다. 이우재 원당 동장입니다. 이미숙 당하 동장입니다. 고흥규 오류 왕길 동장입니다. 김미화 마전 동장입니다. 김은자 아라 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건의 20건으로 주요 공통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24-434 북카페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북카페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희망도서 상시 접수와 신간도서 코너를 신설해서 주민 수요를 반영하였고 북카페를 활용한 주민자치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북카페 이용 시간과 유의사항 등을 관내 학교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자치센터 수강생 작품은 북카페 내에 전시하여 북카페 이용자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카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4-435 공유주방 설비 추가 및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공유주방 미설치 동은 별도의 공간 확보가 녹록치 않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유주방이 설치된 7개 동은 공유주방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과 자치센터 행사 시 공유주방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4-443 주민이 준비한 행사 축제전 사업에 대한 예산부서 평가가 낮은 것에 대해 소통을 통해 개선할 것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예산부서의 행사 축제성 사업 평가에 미흡한 평가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금년도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네 번째 관리번호 24-445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의 이용시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자치센터 야간 프로그램 신규 개설 및 기존 연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평일 야간 회의실 사용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청사뿐 아니라 동청사 외에 적합한 강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야간 및 주민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
회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관리번호 24-447 지역 자생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는 것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역 자생단체와의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관리번호 24-448 관내 순찰 활동을 반복적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지역 현황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영위를 위해 취약지 등에 대한 관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순찰과 주민 소통을 통해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4-451 11월 12월 각 단체 회장들과 협조해 화재 예방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참여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작년 연말 화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각동 모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생단체 회의, 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화재 예방 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24-452 화재 및 재난재해 발생 시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긴밀한 유선 전화 연락체계 구축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화재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구 의원들과의 상황 공유를 위해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고 유선 전화로 소통하고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동행정복지센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곧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춘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오늘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동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그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순서였는데 이렇게 23개 동에 동장님 오셔가지고 오늘 아니면 이렇게 대면의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온 거는 당연하다.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뭐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아시겠지만 그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2024년 2월 16일 날 전부 개정을 제가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단체가 저희 서구 관내에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단체 많이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그 자발적으로 이게 동단위에서 이제 조직화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단체보다도 좀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사실상 지금 보면 표를 보면 지금 그 자율방범대 초소 주소도 그렇고 지금 컨테이너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건물에 지금 입주하는 자율방범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각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율방범대가 좀 다른 단체보다는 좀 소외됐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수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마다 적게는 통장 주민자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법적 단체가 3개부터 많게는 한 10여 개까지 이제 자생단체가 이제 동마다 이제 있는데요. 사실 자율방범대가 지금 김수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구에 19개의 416명의 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제 야간에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과에
아무래도 접점이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다른 단체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대원분들께서는 다른 단체보다 조금 좀 관심이 모자라지 않나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도 그렇고 이제 각 동에서도 그렇고 좀 더 신경 써서 다른 단체와의 차별성이 없도록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5조에 보면 경비 지원 등에 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방범 초소, 사무실, 시설 및 설치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공천 자율방범대에도 이번에 그 컨테이너 있다가 이제 이번에 이번에 옮겼죠? 옮기고 있나요 지금? 연희동 동장님.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 그 자율방범대 대장님이 이하 대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점차적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여기 오늘 동장님 23개 동장님 계시지만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총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작년에 또 저희가 법이랑 조례가 근거가 작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제 구에서 갖고 있는 공유 재산인 정다운 도서관 그 3층에 저희가 또 협의를 해서 잘 진행돼서 공천 자율방범 초소가 지금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사실 열악한 상황에서 뭐 도로나 약간 그 안쪽 들어간 곳에다가 지금 그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돼 나가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남원 의원님. 네, 김남원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오늘 같은 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3개 동에 있는 동장님들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많지가 않고, 더군다나 본인 지역구가 아니신 그런 동의 동장님들은 사실 특별히 날 잡지 않고 뵙기 힘들어요. 네, 이런 때 또 구면인 동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자리가 자주는 아니어도 자주면 좀 서로가 피곤하니까 한 번씩은 필요하다고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때 이제 위원장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거의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들이 대동소이해요.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 왜냐하면 다 동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의원님들이 전달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 중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23개 동 중에 우리 공유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동은 7개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공유 주방이 요즘 들어서 더욱더 이렇게 필요성이 제기되냐면, 자생단체 우리 주민분들께서 활동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음식 봉사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회원님들 개인이 댁에서 해오시던가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어떤 피로도라든가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물론 23개 동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청사가 아주 노후되고 이렇게 좀 소규모의 청사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청사들 같은 경우는 좀 멋있다, 큼직하다 그 정도 있는데,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마전동 청사도 올해 안에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사들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설비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청사들에도 어떻게든 우리 동장님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서구청에서 한 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자비 들여서 하시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관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유주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바입니다. 요거 살피셔갖고
물론 지금 우리 그 서구 재정이 이렇게 원활한 편은 아니라는 걸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 과장님께서는 이 점 숙지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좀 예. 말씀하셔야 또 이게 또 속기에 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저희 일단은 뭐 저희가 못하는 곳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사실 그 구신권에 오래된 저희 그 청사들이 공간 부족으로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 결과에 말씀드렸듯이 저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또 해서 공간이 뭐 어느 정도라도 나온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기 동이랑 구랑 저희가 잘 협조해서 한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홍순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서 의원입니다.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건의 요구사항 중에 뭐 지금 검암 경서동 뭐 다른 동에서도 이제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화재 및 재난 재해 발생 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긴밀한 유선 전화 연락 체계 구축 부탁이 일부 동에서는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다고 이제 사료됩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 의원으로서 마땅히 이거는 연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동 우리 서구의 전체 동에서 이거는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이런 재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주민들한테 듣는 경우가 이제 속속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무능력해 보이는 것도 있는 뭐 그런 자책감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동장님 오늘 뵈신 김에 뵌 김에 하여튼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 요거 좀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연 의원님.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23개 동 동장님들 동에서 울심양면으로 또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구민들도 그만한 또 행정복지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주시고 고생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저도 책자를 보다 보니 거의가 중복이에요. 똑같은 문구에 각 지금 동에 지금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앞서 홍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면은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질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주시고 이게 캠페인 문구라든가 동에서 그냥 민원 처리에 대한 이런 건의 같은 거를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다 실으셨어요. 물론 그 행감에서 그렇게 말씀을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뭐 북카페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화재 예방, 뭐 유선 뭐 전화 확대, 뭐 주민자치 시설 평일 야간 주말 뭐 이런 게 과연 행감에서 질의이고 이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이 책자에 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같이 지금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전동에 공통사항이라고 해가지고선 실어주시면 되지 동별로다가 이거 지금 다 실었다는 저는 이 동에 지금 이렇게 많은 책자가 이게 있어서 처음에는 이 동에 완전 무슨 큰일이 났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동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우리 그 홍순서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뭐 김춘수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통적인 거를 갖다가 좀 얘기를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지. 이게 무슨 동에서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지금 보여요. 보이기는. 근데 지금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서 동별로 다 갖다 이렇게 붙여넣었는데 이런 거 처리 요구를 이렇게 진행해 주실 때 이런 것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보면은 공유 주방부터 지금 공통된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23개 동에 의원님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행감의 질이냐. 달리 생각해서 우리가 TV로 보는 국감에서 캠페인성 있는 건의사항을 지금 국감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행감 질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거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좀 얘기해서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정말로 문제가 되고 하는 거를 행감에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서 이렇게 좀 요구사항이나 처리 요구를 좀 실어주시는 게 맞지. 이게 지금 보면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땐 전동 뭐 공통 뭐 건의사항 뭐 처리 요구사항 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저희가 행감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결과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각 동에 들어온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어쨌든 그 저희 뭐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저기 서구의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했으면 하고 좋겠다는 그 개선 사항이 반영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각 기관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 동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그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후에 저희랑 저기 의회랑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소통을 해요. 하는데 어쨌든 각 의원님들께서 본인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이제 받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그러면 부분도 과장님 네. 이게 지금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각 동별로 똑같은 내용이 지금 이렇게 실리는 게 맞아요? 아 그거는 아까 말씀 그 정리를 좀 아 해주시라는 그건 아까 제가 거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예, 의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거기가 맞게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답변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의회가 다만-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이제 각 동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제가 되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따로 예, 기획정책과랑 협의해서 하도록 예, 의회와 소통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 제가 아까 그래서 어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합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게 각각의 그 행정사무감사의 그 저희가 그 건의 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랑 의회 각 위원님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각 의원님들께서 비슷한 건데 각각 요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조율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위원장님 통해서 좀 더 비슷한 것들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조정해 주셨으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뭐 한번 검토를 하시는데 뭐 다음에 행감에 여기 의원님들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 23개 동 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네, 그 총무 과장님께서 충분히 다 듣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사전에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상임위하고 충분히 좀 논의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저희 직원들도 작성하기가 좀 한참 줄어들고 좋은데 사실 이제 행감 때는 저희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의회랑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전에 그 우리 그 신곡동에 2025년 2월 26일 날 그 빌라 화재 발생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연희동에 우리 김영자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그 팀장님, 그다음에 복지 담당 팀장님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면서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이제 챙기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연희동 동장님을 비롯한 거기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들이
발의할 때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총무과에서도 뭐 지금 거기에 대한 뭐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 많이 있겠지만 좀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적극성을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짜 사실 얼마 전에 크게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해서 뭐 보건복지부, 저희 인천시, 저희 구청 부서, 동부서 해서 시에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 회의도 했었었고요. 또 특히 또 청장님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직접 살면서 눈 치우기라든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라든가 주변에 쓰레기 도와주는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재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저희 구에 사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특히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린 학생이 그렇게 안타깝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서 이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저희 중앙부처, 시해서 정부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사실 뭐 질의 사항이 없었는데 우리 23개 동 우리 동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주간 보고 행사에 있어서 잘 보고를 해줘요. 또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다 좋은데 간혹 우리가 뭐 임시회의, 정기회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임원회의가 있잖아요. 통해 그 임원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오타가 없이 가서 저도 어떤 때는 가서 허탕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저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그 권위는 있대 권위적이지 않은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권위라는 것은 서로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그 신뢰가 쌓일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아침 일찍 23개 동의 그 동장님들 다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그리고 행정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동에서 내용을 잘 반영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황민선 검암경소 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은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64만 구민의 행복 증진 및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형두 총무팀장입니다. 금미영 인사팀장입니다. 오명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권영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은경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사항 4건, 건의 요구사항 14건으로 총 18건이며 7건 완료, 1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9조 가로기 용역 안전문제 보완 요청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올해 용역 계약 시에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3인 1조 작업 시행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시행, 안전사고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서구청 인력 채용 시 부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 요청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본인의 업무 이외에 개인적 활동으로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근무시간 중 영리행위 금지 사항을 추가하여 진고하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복무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서구청 내 대회의실 사용 규정 재검토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인천시 및 인천시 내 군구에 대해서 회의실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사용 범위라든가 사용 절차, 준수 사항 등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기 위해 현재 회의실 사용 규정을 정비하여 3월 중 현재 심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최종 정비가 되면 4월 중에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한 부서의 동시다발적 인사발령 지향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업무 추진의 연속성 고려 등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긴급한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부서 또는 팀 내의 동시다발적인 전보 인사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최근 3년간 부진 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문제 해결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2025년 주민자치센터 야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연장 미운영 동동료를 위한 연장 운영 확대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 독려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직작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동호회를 지원하고자 기존
기존에는 동호회 회원수에 따라 일괄 지급하던 기본 운영비를 대폭 변경하여 기본지원금 30만 원과 활동 인원수 및 모임 횟수를 고려한 반기별 지원금으로 이원화해서 활동량이 많은 동호회에 더 많은 지원이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동호회의 활동 실적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인사발령 시 정보 제안을 통해 전문성 향상 필요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진 임용에 따른 전보, 보직 부여 및 고충 사항 반영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필수 보직 기간이 2년을 준수하여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1년 인사 발령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기술직 공무원은 관련 부서의 배치 필요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따라 정원 규정에 맞는 부서별 필요 직렬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렬 직급에 대한 고려는 물론 개인별 능력을 고려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답례품 선정 시 다양한 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작년도 11월에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서 답례 품목 3개 및 추가 품목 3개에 대해서 공급업체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답례품 방을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조 국외 연수 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 활용 방안 발굴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 사례에 대한 활용 사례에 대한 추가로 저희가 파악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의 물품을 지원하는 등 항공 마일리지 포인트 몰에 적절한 물건을 구입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주민자치 운영 지원 예산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7.6%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예산 편성 시 2025년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시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청렴도 분야 중 내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 요청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인천시와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성과 중심의 승진, 공정한 인사 운영 추진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서 인사에 대한 직원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역량 중심의 인사 발령 필요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분구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검단구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 총무과 주관 주민 설명 활성화 요청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분구 경계 행정구역 경계 조정 사업 추진 시 해당 동 통장 대상 설명회와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주민 참여율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3쪽 퇴직 공무원의 후배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제공 필요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25년 2월에 저희가 서구 행정동호회 후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협의한 바 있으며 퇴직 공무원 및 공직 선후배 간의 소통을 위한 교육을 검토해서 앞으로도 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국외연수 시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도록 권고한 부분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국외 출장 계획 수립 시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공무국외 출장 심사 시에도 방문 기관의 타당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서 심사 및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분구 추진단 발령 시 거주지 등 고려 필요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성공적인 분구 추진을 위해 분구 추진과로 전보 시 거주지는 물론 개인 역량 및 직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인사적인 부분에서 세세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공무원 등 생일 특별휴가 사용 권장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들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 받으신 내용에 근거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학엽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81쪽에 보면은 우리 서구청 그 대외실 대관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었는지, 뭐 특정 단체의 사용 여부에 관련해서 또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4월 중에 훈령 발령을 하신다고 이렇게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와 인천시 내 군구 그리고 타구 좀 큰 지자체를 저희가 같이 비교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그 법무팀에다가 지금 의뢰한 상태고요. 뭐 특별하게 보다도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 사용 범위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조금 뭐 추가해서 넣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은 뭐 아주 뭐 여기 기존과 상이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기존에는 뭐 저희 구에서 그 사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된 부분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뭐 그와 관련된 저희가 보조금 단체들 저희가 다 이렇게 회의실 사용하게끔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근거가 여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해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회의실 이제 사용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왈가불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뭐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한 경우와 뭐 공공질서 공익을 위해서 해친 경우 뭐 이런 그리고 뭐 지장 시설 또는 부대 설비 관리상 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서 이제 유해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것도 승인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 신청하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실 그 서약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규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회의실 사용 신청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나 저희가 사용해주는 구청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요. 이제 지금 법무팀에서 이제 많이 좀 이게 그 사안들이 밀려 있어서 조금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그게 완료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대관을 하면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죠? 예, 뭐 저희 구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영리추구나 이렇게 문제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이제 네. 빌려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주민들이 사용한다면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관을 해줄 생각이고 이제 앞으로도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83쪽하고 89쪽이 뭐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고 이제 3년 연속 이제 부진한데 또 예산 집행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야간이나 주말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함에 있어서 아마 분명히 또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또 뭐 그 출입구도 그렇고 또 야간에 또 공무원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주민자치 거기서 또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부분에서 집행률이 예산 비해서 뭐 한 3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의회 때도 이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을 세우면 적정 시기에 써야지 되는데 그거를 많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시에서 구랑 시랑 50대 50 매칭 사업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그거를 정구에 배분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배분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적정하게 그 재정이 적정한 곳에 적정 시기에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시에다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건의해서 올해 17.6% 이제 감액해서 받은 바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체크를 해서 한 어쨌든 2분기 지나서 저희가 3분기 때 내년도 예산을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됐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 예산 집행액을 보고 난 다음에 시랑 협의해서
감액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면 저희가 좀 시에다가 같이 건의해서 매칭 사업 비율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동에서 이게 뭐 어쨌든 야간이랑 주말 프로그램 이어서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동료로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남원 의원님. 김남원 의원입니다. 제가 뭐 조치사항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적으로 결과라든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보고 받았고요. 한 가지 그 분구 추진단 발령 시 거주지 등을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그때 작년 행감 때 의원님들 네. 말씀하셨는데 물론 검단 지역 의원님들이 이 얘기를 하신 거고 의외로 그 주민들이 이거 많이 궁금해하셔요. 궁금하시고 뭐 우리 지역에 사는 공무원들이 오냐 내지는 어느 지역에서 오냐 뭐 배정을 어느 정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분구추진단에서 이제 내년 1월부터 뭐 임시 업무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근데 주민들께서는 대략 뭐 물론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나왔죠. 인원 네. 수에 대한 용역은 안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현재 유튜브 생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못 지키시더라도 나중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명확히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냥 그 직원들 그 검단 분구 관련해서 이제 그냥 무기명으로 한번 분구 추진단에서 한번 설문조사 한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 1차적으로 무기명으로 한 거고 저희는 어차피 이제 분구 추진단에서 진행할 때 같이 이제 협조해서 이제 하긴 하는데 저희가 2분기 때 아마 실명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1차 때 이제 실명으로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서구 직원이 검담구로 가는 직원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분구가 되는 그 중구 동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인천시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땅구로 가고 오고 이거 하고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사항이 어쨌든 저희가 2분기 때는 실명으로 1차 조사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이제 또 2차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더 추진한다는 거는 뭐 명확한 거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검단 지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갔으면 좀 더 거기에 대한 애착 그 고향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뭐 꼭 검단 분구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저희가 사실 그 직원들이 그 저희가 배치할 때 집 가까운 곳에 특히 이제 아이를 기르는 이제 엄마 아빠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저희한테 인사 고충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검단 저희가 분구에서 인사 배치할 때 검단 지역이면서 요청하는 부분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갈 확률이 높겠죠. 본인들도 요청하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올해 2분기에 1차 실명 또 하반기 때 2차 실명이 되고 내년도 이제 1월 달 되면 저희가 일단 30% 정도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되는 또 부분이 있고 사실 또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분구랑 관련돼서 이렇게 업무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의 업무 증가에 대한 사실 부담도 커서 사실 저희 뭐 인사 적정하게 하고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너무나 좋은데 사실 직원들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휴직을 지금 사실 많이 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마다 결혼이 생기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조금 저희가 인사하면서 적정하게 하고 또 많은 기회를 직원들한테 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많은 좀 힘든 상황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도 뭐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물론 검단구청이 개청을 하면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대략적으로 뭐 750에서 800명 정도가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인원 비치가 있지 않겠느냐.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 역시도 뭐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배치가 될 것 같다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분명히 저도 이 얘기는 공감하는 얘기인데 왜 구청에서 가까운데 거주지가 있는 그 직원분들이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까 말씀 중에 그 육아 그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면 아무래도 소요 시간도 많고 또 하나 이제 짧으면은 내가 뭘 육아를 선택을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검단구 분구 관련해서 직원 배치할 때 그 부분은 뭐 본인들도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건 뭐 그렇죠. 거의 반영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연 의원님. 네, 저 보고 잘 받았고요. 앞서 우리 김남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서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 직원분들이 가장 힘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 함께 또 주민들도 지금 그냥 혼란스럽고 의회도 지금 좀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을 잘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지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주민들께 보답을 해드리는 게 또 우리의 또 의무인 것 같아서 애써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드리고 좀 참고 시간 또 지나가니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국외 연수를 이제 우리 직원분들도 가시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다양한 국가 방문을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이게 보면 어떤 교육 목적이나 있어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포상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는 계속 이 직을 이제 퇴직까지 가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다양한 견문이나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동남아에 가서도 보고 배울 게 많죠. 근데 우리 갔던 나라도 있지만 사실 뭐 인터넷 뒤지면 뭐 어느 나라가 뭐가 좋더라 다 나오긴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국가를 가서 그 국가에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게 우리 생각이라든가 우리 이제 시야라든가 이게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국외 연수를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가지 않았던 나라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 나라를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부분에서 좀 안 좋게들도 보시고 걱정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갔다 오신 의원님들의 그 생각이나 모든 것들은 바뀌었어요. 너무 좋았고 보고 배울 것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도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직원분들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곳을 가서 보고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또 기술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하셨거든요. 외부에서는 이거를 외유성으로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추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연수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보고 와서 바로바로 접목을 못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구 단위에서는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구 단위에서 구의원이 우리 구 단위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떤 거를 바로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상위 기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알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런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의회 차원도 그렇고 구청 차원도 그렇고 좀 견문을 넓히고 보고 배우는 차원에서 정말 많은 나라, 안 가본 나라를 많이 갔다 오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잘 갔다 왔고 또 여지껏 그렇게 왔고
네, 간혹 이제 그 저희 그 서구에는 없었어요. 인천에도 없었고, 이제 보면 타 지방 이런 데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민 구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그 연수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왜냐하면 이 국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서 보고 배우고 오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좀 다른 그 구랑 좀 변화되게, 다른 구에서도 거기 서구청에 이런 좋은 곳을 갔다 와서 랜드마크가 됐다라는 것들이 좀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 분께서도 이런 국외 연수를 갈 때도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여기 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거 심사할 때 그런 거를 좀 보시겠다고 했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전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고 심의를 잘 받으셔서 우리 직원분들의 그런 그 교육이라든가 그 견문에 넓히는 데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께서 행감 때도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이렇게 동남아보다는 뭐 조금 저희한테 저희가 정책을 기획함에 있어서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나라, 뭐 꼭 동남아가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다양하게 국가를 가서 방문해서 저희 사업 추진하고 구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할 때 좀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 저희가 충분히 이제 뭐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부서에다가도 같은 사업의 목적이지만 여기 떨어져 여기뿐만 아니라 각각의 여러 나라 중에서 기존에 가지 않는 다양한 나라를 좀 선택해서 가도록 저희가 이제 뭐 문서 시달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외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직원분들께서 이러한 국외 연수를 가려면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서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서은입니다. 국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호 계약팀장입니다. 오주영 지출팀장입니다. 이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먼저 125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기간 종료 전 공유재산 심의의 의견 절차 준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백석동 소재 공유지에 대하여 2024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여 무상대부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6조 가정 1, 2동 행정복지센터 하자 보수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는 마감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 완료하였고
누수 부분 방수 공사 및 고사목 재식재 등의 하자 보수를 이제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가정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누수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그 시공사와 창호 방수업체와 함께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시공사의 조치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자 보수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동청사 하자 보수 완료 시까지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7조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 보수 기간이 있더라도 발주 때부터 공사 초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으로 외부 기관이나 현직 담당 공무원 업무의 감리, 감독 업무 보강 측면에서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 대상으로 명예 감독지 신설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으로 조치 결과로는 저희가 공공청사 건설 공사의 품질 향상 및 준공 후 하자 발생하는 하자의 최소화를 위해서 건설공사 품질 개선 추진 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 그 명예 감독 구성 관련해서는 참여자의 현장 감독 업무 법이나 그 실비 지급 등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향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8조 관용 차량 불법 부착물 재고로 직원이 안전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부착물 보강 강구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 공용 차량 안전장치 부착물에 대한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3월에 제설 및 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톤 소형 화물 공용 차량에 대해서 반사띠를 일괄 구매해서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부서는 자체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29조 영역별 업체 리스트를 만들어 각 부서에 공유하여 계약 사무에 활용하는 방안과 133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선정 및 한 업체의 편중 계약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은 수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라 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 업체는 7,000여 개로 폐업이나 영업 정지 등 업체 현황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 업체 목록을 공유하는 대신에 사업 부서에서 직접 나라 장터에 들어가 사업별 자격 면허와 시공 능력 등 필요한 관내 업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화하여 3월에 각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들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서 서구 계약정보 시스템 내에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 게시판 구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0조 구청 발주공사 중단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업체의 자금 흐름과 재정 여건을 확인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는 계약 필요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 선급금 지급 시 선금의 목적에 사용 금지를 명시하여 시공업체에 통보하였으며 공사 발주 부서에서는 체불 방지 등 발주공사 현장 관리 철저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여 시공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 시 공사 현장에 공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실한 건설업체를 계약센터로 선정하기 위해 3월에 강급공사 낙찰업체 현지 실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정 가격 50억 이상 공공시설 신축 공사에 대하여 적용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131조 공공청사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안전사고 대책 요청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 저희 그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하여서 상시 또는 비상시 청사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 발견 즉시 보수 보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해빙기 및 하절기 호우 대비 등 시기별 안전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조 동청사 민원 발급기의 신속한 유지 보수를 위해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회 제공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 훈령에 따라서 동청사 민원 발급기는 동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유지 관리를 위해 적법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안내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다음 134조 주차장 민원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적합한 공유재산이 없는 실정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 추진 시 공유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구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35조 수의계약 체결 상한제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한 업체의 계약이 집중되는 일은 지양하고 유연성을 확대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개선 대책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4년도 수의계약 체결 횟수 상향 조정에 따른 운영 결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부서 의견 및 타시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도 상반기 안으로 수의계약 운영에 대한 관련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 계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조 재무 건전성 등 실체를 고려한 계약 및 공사 관리 철저 당부에 대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불법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의 강급 공사 수주를 차단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를 계약 상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강급 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자본 상태, 영업 활동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3월에 강급공사 낙찰업체 현지 실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공시설 신축 공사에 대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이거 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연 의원님.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8쪽을 보면 우리 그 2023년도에 이제 제가 불법 그 관용차 불법 그 경관 등에 대한 조치를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엄연한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반사띠를 구매하시고 그 뒷바퀴에 조명 등을 이제 다는 거를 지금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요게 이제 그 경관등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불법으로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거를 튜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튜닝을 할 때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증을 받아서 그 차량 등록증에 이게 튜닝이 왜 필요했고 이게 필요를 했기 때문에 튜닝을 했다라는 그 증을 받으면 경광등이든 뭐 다 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철거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반사띠라든가 이제 이 뒷바퀴 조명 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그 제거를 다 하고 나서 각 부서별로 이제 공영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이제 안전장치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부서에서 이제 대부분 부서에서 안전띠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3월달에 부착을 했고 부착을 다 지금 하신 거로 아는데 네. 뒷바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튜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신고가 됐어요? 지금 저희가 뒷바퀴 그 조명등은 저희가 설치는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조치 결과에 지금 안전장치 뒷바퀴 조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제 동의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예산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이제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죠. 네. 그거를 확인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불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튜닝은 할 수 있어요. 튜닝은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사 받을 때 내가 이제 신청을 해서 오케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차량 등록증에 그거를 직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약간의 우리 직원분들도 뭐가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안전이 중요하죠. 야간에 작업을 할 때 필요해.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튜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차량 등록증에 즉시 명시를 하고 그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튜닝을 불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과 조치에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보니까 이제 뭐 직원의 안전이 중요하죠. 안전 때문에 이런 걸 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합법 튜닝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절차대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동이든 뭐 어떤 부서든 그런 어떤 튜닝이 필요할 때는 관에서 지금 그런 차량들이 이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이 불법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전에 필요해서 이런 그 튜닝이 필요하다 하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럼 그 차량들이 차량 등록증에 그게 다 되어 있는지를 재무과에서는 확인을 하시고, 재무과에서 그 차량 등록증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구비가 안 됐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차량 등록증에 대해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차량에도 그게 있어야 되고 사본을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튜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위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지금 재무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제거한 다음에는 지금 그 경광등 설치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향후 이제 필요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그 장치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절차에 따라서 네, 그렇게 여기 하도록 반사띠 하겠습니다. 같은 것도 막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운전자들의 그 시야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반사띠를 붙이던 뒷바퀴에 조명을 달던 이런 것들이 다 이 법에 어떤 것 이유로다가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합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3월 중으로다가 지금 반사띠 같은 거는 일괄 구매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착한 차량이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학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뭐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불법 개조로 인해서 우리가 경광등을 다 사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반사경하고 그 지금 테이프죠, 노란 테이프, 야광 테이프라고 그러죠, 일명.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행정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우리가 그 노란 띠, 그다음에 LED 등, 그거는 사실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착을 그냥 해도 되는 거고 불법이 아니고 등록증의 구조 변경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은 동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해서 그래서 10만 원 이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매를 한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김면호 의원께서는 지난번에는 사실 그 우리가 LED 그거를 우리가 검사 받을 때마다 뗐다 붙였다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아마 많이 불편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거고, 지금 우리가 아마 이면도로나 대로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주 정차하고 또 뭐 그 쓰레기라든가 또 안전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좀 질의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2월달에 조례를 이렇게 발의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사실 우리 이 간에서 하는 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또 발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 가정 1동, 2동 이렇게 보면 그 지금 우리가 이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그 관리 책임은 누가 하는 거죠? 그거는 동장이 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청사 관리 담당. 네. 그다음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고 있죠? 네, 하자도 원래는 이제 그 동에 그 이제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네. 이제 하는데 가정 1, 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렇게
하자가 심하다 보니 저희 네. 이제 그 발주 부서에서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시공사랑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꼼꼼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나 우리가 이 동에서 또 사실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불특성 다수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사실 뭐 안 망가질 게 또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축하면서 우리가 그 업체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그 가정이동 그 동징토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문을 보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좀 그 하자 보수 이행을 안 해서요. 저희가 이제 뭐 동에서도 촉구를 했고 저희도 촉구를 해서 이제 미이행 시는 저희가 이제 행정 제재 조치까지 이제 취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시공사가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시공사하고 지금 그 창호업체 누수 관련해서 창호업체라든가 방수업체랑 저희가 현장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공사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지금 그 계획서를 지금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것대로 향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정말 이런 업체들은 뭐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인천에는 공사를 못 하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이 하자가 발생이 되면 사실은 그 업체에서 해결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시일을 자꾸 끌고 하다 보면 또 하자 보증 기간이 넘어가면 그 피해는 우리 또 구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화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네. 보통의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인데요. 네. 이제 하자 보수가 발견이 되면 이제 그 완료 시까지 연장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우기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공사랑 지금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해주면 예. 뭐 우리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뭐 청사 관리하시는 네, 분들도 네. 그렇고 스트레스 뭐 그런 것도 덜 받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뭐 그 부분에도 뭐 예산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업무 과다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업체가 있다 그러면 향후에라도 이런 업체는 서구에서 공사를 못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정당 업체로 이렇게 제재를 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어찌저찌 됐던 간에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제 하자 보수는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관한 어떤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렵지 않나. 뭐 공유할 부분은 공유를 하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찰을 해야지 되는데 네. 입찰 첨가를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조금 그런 사항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자 같은 게 네. 잘 관리가 안 되고 안 해준다라면 우리가 입찰할 때 그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또 잘하는 업체는 가점을 주고 안 되는 뭐 감점을 주든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개찰하고 나서 이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적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지금 그 시스템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서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민원봉상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희경입니다.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개개인적 위원님들께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훈 민원팀장 부재로 대리 참석한 박지혜 주무관입니다. 김주화 여권팀장입니다. 김춘희 기록물 관리팀장입니다. 이정아 가족관계 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관리번호 24-105번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지급 검토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친절공무원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하여 2025년 친절봉사 유권 공무원 표창 대상자를 기존 분기별 9명에서 10명, 총 연 4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올해 5월에서 6월경 경무부서 및 민원 담당 직원, 악성 고질 민원으로 정신적 폐해가 우려되는 직원 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간 소통 및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업무에서 벗어나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하여 건의해 주신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 기회 제공에 대하여는 현재 서구의 열악한 재정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등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진 국장님과 안희경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